얼마 전 한 기사에 미국의 각 주들을 비교하면서 100만 불러 얼마나 오래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 놓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100만 불이 가장 빨리 소진되는 주는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에서 필요한 기본 생활비는 연간 약 97,000달러로 100만 불로 10전 9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1년이 채 안 되죠. 10전 9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이곳의 기본 생활비는 연간 약 7만 달러로 100만 불로 이렇다면 대략 한 15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불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주는 미시시피주로 25.3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잡고 각 주의 그 주요 물가 지수를 고려해서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이 주택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페이오프된 주택이 있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도 이제 비슷한 시간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버틸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의 모든 여건을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페이오프된 주택을 감안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각 주별 소진되는 기간을 알아본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이제 주택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100만 달러가 되었든 10만 달러가 되었든 똑같은 은퇴 자금을 갖고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주는 미시시피주라는 것이고 또 가장 빨리 소진되는 주는 하와이주라는 것인데 그 두 지역의 차이가 무려 15년이나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CNBC는 액수가 얼마이든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최소 25년 또는 그 이상을 보낼 수 있어야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이 내가 뭐 10만 불을 갖고 있던 30만 불을 갖고 있던 또 100만 불을 갖고 있던 2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 그 지역의 뭐 물가나 생활 비용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 내가 또 쓰는 생활 비용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은퇴 자금 100만 달러로 그럼 가장 오랜 기간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시시피주라고 말씀드렸는데 25.3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오클라호마주입니다. 24.8년, 캔자스주 24.6년, 알라바마 24년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시시피의 경우에는요, 식료품, 또 주거비, 교통과 건강 비용 등의 생활비로 인해서 이제 1년에 약 4만 달러 정도가 필요해서 유일하게 25년을 넘길 수 있는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4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달로 본다면 약 한 3,300불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거비까지 포함된 거니까 저렴하긴 저렴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0불 갖고 여기다 무슨 차량 유지비, 뭐 음식비, 식대 뭐 다 합치고 거기다 주거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가집이 있다면 몰게지 페이먼을 아직도 해야 된다면 그거 아니면 뭐 아파트 렌트비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데 한 달에 300불? 그러니까 이제 야, 이쪽이 참 저렴하긴 저렴하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작은 집, 또 조금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도 그렇게나마 2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건 역시 이제 미시시피의 생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15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1년 생활비로 이제 66,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66,000불이면은 한 달에 한 5,500불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주거비가 포함된 거라면 일단 그 한 달에 3,000불 이하의 주거 비용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뭐 좀 있을지 모를까.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그 LA 다운타운, 한인타운 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뭐 플러튼이나 뭐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3,000불이 좀 넘으면 모를까. 3,000불 이하로는 쉽지 않습니다. 뭐 원베드룸 정도라면 모를까. 여하튼 한인타운 중심으로 한 아파트나 콘도 월 렌트비로 생각해 본다면 투베드룸은 얻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 3,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주거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면 100만 불 갖고도 15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투베드룸 작은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25년의 은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66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시시피처럼 25년을 버티려면
100만 달러 플러스 66만 달러, 즉 166만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100만 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그러면 대부분은 은퇴 후에 그렇다면 뭐 캘리포니아 같으면 15년 후, 또 뭐 하와이 같으면 10.9년, 약 11년 후에 다 그 다음에는 뭐 다 거지꼴이 된다는 얘기인가? 100만 달러 캐시를 들고 은퇴를 했는데도 하와이에서는 11년 만에 다 거지가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좀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에는 이걸 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사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그냥 이런 내용을 탁 던지고 끝난 기사입니다. 던지고 끝난 기사를 갖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직장인들의 경우에 은퇴 자금 100만 달러를 만들려면 최소 4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즉 20대부터 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1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많지는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경우는 뭐 100만 불이 아니라 뭐 200만 불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직장인 정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금융회사 이 뱅가드라는 회사는요, 소득의 10.5%를 적립한다라고 가정할 때 적어도 35세부터 적립을 시작해야 은퇴자금 1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미국인의 평균 은퇴 자금은 42만 6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100만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요, 두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서 제가 좀 함께 여러분들과 풀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자,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나온 그 기사, 뭐 100만 달러 갖고 은퇴를 했는데 뭐 캘리포니아주는 15년 있다가 다 소진되고 또 하와이는 11년 있다 소진되고 미시시피는 그나마 한 25년 정도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산술적인 그 기사, 그 기사를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던지고 끊었는데 그 기사를 놓고 저는 두 가지 맹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맹점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 두 가지 맹점, 하나는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 굿 맹점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배드 맹점, 좋은 맹점, 나쁜 맹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배드 맹점, 나쁜 맹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다면 이제 자, 이 조사는요,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재의 생활비만을 계산한 것이다라는 점이 저는 맹점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더 치명적인 아주 나쁜 차원에서의 맹점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모든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올라진다라면 지금 그 기사에서 계산한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년 버틴다는 캘리포니아도요, 15년이 아니라 12년, 13년도 못 버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배드 맹점, 이 나쁜 맹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굿 맹점입니다. 자, 그 기사에서 저는 배드 맹점도 발견을 했지만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굿 맹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은퇴 자금으로 기준점을 잡은 그 100만 불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에 나오는 그 기간들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건 나쁜 차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좋은 차원에서의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자금 100만 불이 있다고 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100만 불을 그냥 가만히 은행 금고에 또는 자기 집에 가만히 장롱 속에 넣어놓고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물론 만일 잘못된 투자로 이제 원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안전한 방법을 전제로 그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은행에 금리가 조금 있는 그런 뭐 장기 CD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니면은 뭐 튼튼한 회사에 뭐 주식에 좀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주식, 일정 부분은 뭐 은행, 뭐 일정 부분은 CD, 뭐 일정 부분은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뭐 미국 사람 잘 하듯이 그렇게 분산 투자를 좀 놓듯이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한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뭐 은퇴자금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라면 100만 불 중에 일부분으로 작은 부동산이라도 사서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역시 내 돈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그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 나온 그 기사는 100만 불이 딱 있고, 이 100만 불을 꽃감 빼먹는 듯이 빼먹을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몇 년 사냐? 보니까 15년 사네. 단순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 돈을 100만 불이 됐든 10만 불이 됐든 일을 시키지 않은 전제로 나온 것인 거니까 그 기사는 어찌 보면 그냥 산술적인 단순한 기사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빵점입니다. 틀린 기사입니다. 자, 절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나는 은퇴했지만 크던 적던 갖고 있는 그 은퇴 자금이 나 대신 일을 하게 만들면 100만 불로 15년이 아니라 25년, 또 꼭 100만 불이 아니더라도 20만 불, 30만 불이라 하더라도 10년, 20년 또 그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 첫째, 우리 은퇴 자산의 수익률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요즘은 그 인플레이션이 요즘은 아주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평균 인플레이션 뭐 3 내지 3.5% 정도로 본다면 일을 하는 내 돈이 그것보다는 나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퇴 자금은 반드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지 않은 자금으로 은퇴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말을 들어보면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당장 은퇴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혹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뭐 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아직 40대, 뭐 50대 초반 뭐 그런 정도라면 몰라도 50대 후반, 60대 초반 뭐 이렇다면 절대로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그런 공격적인 투자로 돈을 좀 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5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면, 60대 초반 그렇게 되면 절대로 나의 투자 성향은 다 버리고 반드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은퇴 자금이 최소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내가 예상하는 수입과 내가 원하는 은퇴 후의 생활비를 비교해보고 어느 쪽으로든 변화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줄이든지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생활비보다 은퇴 후에 수입이 적거나 아니면은 은퇴 자금이 적거나 하면 당연히 수입을 늘리던 아니면 생활을 줄이던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오늘 전해드린 걸 참조를 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역으로 뭐 거주지를 옮기는 뭐 한이 있더라도 그걸 분석해서 맞추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입을 계산할 때는 확정적인 수입만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 수입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수입, 이런 거를 수입 명부에 넣어서 계산에 넣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의 물가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한 후에 은퇴 시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넣어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미래에 필요한 생활비를 알아내는 것인데, 이제 좀 복잡하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물가 기준으로 주거비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식품비는 얼마, 또 뭐 외식비는 얼마 등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계산을 해서 1년 생활 비용을 뽑아봅니다. 뭐 1년을 뽑아보면 한 달 생활 비용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매년 약 3%씩을 올려서 비용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는 1년의 평균 생활비가 66,000불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걸로 해 본다면 내년에는 66,000불이 아니라 66,000불에 3%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곱하면 1,980불이 되니까 이걸 더해주죠. 이제 66,000불에 3%면 1,980불입니다. 그러니까 66,000불 플러스 1,980불. 그러니까 내년에는 67,980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 67,980불에 또 3%를 올려서 계산을 해야 그 현실적인 그 앞으로의 연간 생활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연간 생활비를 거꾸로 역산을 해서 내 수입을 확정 수입으로 이제 마련할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66,000불 연간 생활비로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한 달로 본다면 5,500불입니다. 한 달에 5,500불이 확정 수입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은퇴 자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 않고 유지하거나 오히려 조금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내 은퇴 자금이 100만 불이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5,500불을 만들든 아니면 내 은퇴 자금이 뭐 10만 불밖에 없어, 5만 불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액수 플러스 내가 뭐 과외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5,500불이라는 필요한 생활비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야 내가 완벽하게 놀지 아니면 조금 놀지 조금 일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 주택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산법이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페이오프 된 집을 갖고 계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주택 비용을 거기에서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비용을 약 2,500불로 생각을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뭐 당장 한 달에 5,500불이 필요하다면 그 5,500불에서 2,500불은 빼고 3,000불만 수입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은퇴 자금 뭐 은행 예금을 하든 내가 뭐 일을 조금 하든 또는 뭐 내가 조그만 부동산을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기서 뭐 월세가 들어오든 여하튼 그렇게 그러면은 2,500불 내가 주택 비용이 안 나간다면 5,500 마이너스 2,500 그러니까 3,000불 정도만 수입을 만들면 나는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돈을 크게 안 갖고 있어도 자, 은퇴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확정 수입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뭐 SSA가 될 수 있죠. SSA는 이제 일한 사람들이 세금 낸 사람들이 받는 그런 국민연금입니다. SSI가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웰페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고요. 그 웰페어 말고 세금 내서 받는 SSA, 요것도 확정적인 나의 수입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67세가 넘었다면. 그리고 그런 소셜 연금이나 베네핏 이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고정 수입은 일할 때 들어놓은 예를 들어서 뭐 펜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펜션보다는 그 401k 플랜을 많이 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션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자영업자여서 회사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회사를 통해서 이 펜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은요, 회사에서 세금 공제도 익스펜스로 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이런 걸 안 할 필요가 없죠.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만일 그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누이티라는 겁니다. 이 어누이티는요, 은퇴 시에 확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요즘 그 어누이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Lifetime Income Benefit이라는 옵션 때문입니다. 한 1% 정도의 비용을 내기는 합니다만은 이 옵션을 선택하면 평생의 수입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까지도 계산해서 수입을 늘려주는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뉴이티 레더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어뉴이티 레더링이라는 이 방법은 하나의 어뉴이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뉴이티들을 만들어놔서 그 자금을 이렇게 좀 나누어 놓고 후에 시간차를 두고 수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어누이티가 수입을 내주는 동안에 다른 어누이티들을 계속 자산을 늘려나가다가 후에 하나씩 수입을 주기 시작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내 수입이 이제 줄지 않고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일을 할 때 은퇴하기 좀 많이 전에 다 미리미리 가입해서 들어놨어야 하는 것들이지 은퇴 딱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좋아? 그때는 이미 늦었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어뉴이티 외에도
일부 생명보험에도 평생 수입을 보장해주는 옵션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이나 이런 어뉴이티는 시간상 제가 지금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에 전문가라도 좀 모셔놓고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 100만 불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돈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돈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언급한 그 세 가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은퇴를 한다라면 내가 가진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놀지만 얼마나 더 갖고 있는 그 내 돈이 일을 하게 만들면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